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나TV의 박다영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SBS 꼬꼬무에서 방영되었던 임신 거부증과 자궁 상담에 대한 마지막 영상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왜 산모에게 임신 거부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동서심리상담연구소의 김경민 소장님의 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엄마가 원하는 아이인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아이인가에 따라서 그 자녀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김경민 소장님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이 아이를 무의식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임신 거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산모의 경우를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임신 거부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만한 증상들하고 연결해서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소장님께서는 특히 이제 어, 본인 스스로가 어, 엄마가 원하지 않았던 아이라든지 혹은 임신과 출산 경험에서 이전에 그 경험에서 너무 이제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산모의 경우에도 이 임신 거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엄마의 자궁에서 이미 유산이나 낙태를 경험한 경우, 그랬을 때, 또 이제 본인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이 있다면, 또 이제 임신 거부증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셨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임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상황이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외에 뭐 정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임신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했을 때 그 산모가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임신 거부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또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모가 정서적인 이유로, 어떤 뭐 특정한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산모마다 다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임신하게 되고 아이가 출산하면 왠지 산모 본인의 어떤 존재에 위협적으로 될 것 같은, 자신의 존재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은 그런 또 감정이나 생각이 드는 산모에게는 어때요? 당연히 또 임신 거부증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출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임신 거부증은 이제 산모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아무런 어떤 영향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김경민 소장님께서는 임신 거부증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태아들은 다양한 증상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자살 충동, 어, 혹은 또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어떤 중독 증상,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임신 거부증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임산부가 이 태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이게 영향을 미쳐서 자녀가 심한 노이로제나 정신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태남심리상담연구소의 박명주 소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연구들을 좀 살펴보셨는데, 박명주 소장님의 그 블로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에 의하면 임신 거부증을 경험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 태아 아이의 그 발달 결과에 대한 연구들을 좀 살펴보셨대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발달상의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정신운동 기술과 관련해서 지연이 일어나고 언어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신 것과 같이 임신 거부증으로 그게 그 어떤 산모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이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런 어떤 노이로제라든지 정신 어떤 병으로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태아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조금 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임신 거부증을 이제 뭔지도 알겠고, 이게 태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김경민 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거부증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무의식의 뿌리를 다루어야 한다고 김경수 소장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거부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강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임산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그 산모 본인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거부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게 어때요?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무섭고 그런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거부당했을 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이게 본인에게 남아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임신을 하였을 때도 또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렬한 공포를 경험 해야만 했던 그것을 이제 그대로 자신의 태아에게도 대물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자궁 속에서 본인이 임신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했던 경험이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무섭고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강렬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그 태아에게 그런 거부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 다시 이야기하면 임신 거부증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임신 거부증의 이면에는 그 밑바닥에는 산모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를 본인의 아이에게는 똑같이 경험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결국에는 임신 거부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이 산모의 정서가 작용하여서 이런 어떤 거부증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직면하고 그것들로부터 놓여나게끔 해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자궁 상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상담도 동서심리상담연구소의 김경미 소장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개발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임상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 사례라든지 집단 상담 사례라든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 자궁 상담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임신을 산모가 임신했을 당시에 그 자궁 속에서 이제 태아가 있으면서 그런 엄마들의 정서 변화라든지 엄마의 환경이라든지 엄마의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을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재경험하는 그런 무의식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제 이 재경험에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정해서 교정적 정서적 재경험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 본인이 이제 그 가지고 경험했던 그 자궁 속에서의 트라우마를 충분히 작업해서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핵심 감정, 본인의 어떤 주된 중심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자궁에서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이 이 임신 거부증을 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궁 상담이나 어떤 핵심 감정 이 단어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또 추후에 새로운 영상 시리즈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 경험했던 그 강렬한 트라우마는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그 태아를 환영해 줬느냐 못 해줬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궁 상담에서는 그때 환영받지 못했던 내가 그 어머니의 자궁 모형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궁에 들어가서 충분히 그때 그 과거에 환영받지 못했고 트라우마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과거의 그 경험을 충분히 재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끔 하고 나서 이제 그게 충분히 수용이 되면 이제 이 거부받았던 그 아이를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칩을 꽂아서 교정적 정서적 죄송해요. 네, 갑자기 제가 말이 꼬여가지고 교정적 정서적 재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자궁 속에서의 그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끔 해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과정들이 이제 자궁 상담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그때 자궁 속에서 왜 내가 하필 이 어머니를 만나서 이 아버지를 만나서 왜 이런 경험을 난 했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그 의미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분리 과정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그 자궁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한테 어떤 선물인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는지까지 연결하고 이제 새롭게 자신의 어떤 삶을 또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궁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신 거부증과 자궁 상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이제 관심들이 점점 이제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어떤 임신과 관련돼서, 그리고 어떤 태아와 관련돼서, 그리고 어떤 태교와 관련된 이런 어떤 중요성들을 좀 우리가 미리 인식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다면 훨씬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산모와 태아가 태아의 어떤 그런 건강한 삶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